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보호시설 차에 7시간이나 갇혔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을 외면한다고 비난받아오던 지역 의원들이 20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잇따라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무더위에 지치고 판매 부진에 또 한 번 지칩니다. 국토교통부가 승객 수가 적자며 인천공항과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지역을 연결하는 KTX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3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대구 경북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의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점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도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어젠 하늘에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이 다소 불었다면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우리 지역 폭염의 기세가 더욱 세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 36도, 안동 35도, 상주는 37도까지 치솟겠고 이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한낮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어제보다 자외선도 더욱 강하겠고요. 한여름인 만큼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최대한 바깥 외출은 삼가시고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수분 섭취와 함께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쾌청한 하늘 아래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보호시설 차량에 7시간가량 갇혔다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혔던 어린이가 숨지는 등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치매를 앓고 있는 79살 이모 씨가 주간 보호시설 차 안에 갇혔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보호시설 차량에 탄 뒤 발견될 때까지 폭염 속에 7시간가량이나 차 안에 방치됐습니다. 동승했던 요양보호사도 차에 탄 사람들을 내려준 뒤 주차 장소까지 2km가량 이동했던 운전기사도 이 씨가 미처 내리지 못했던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4시에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인원 체크했었는데 밖으로 나가는데 인원 체크 과정에서 이제 센터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근 하신 줄 알았는데 그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아니죠 그냥 아침 오셨다 분명히 그래갖고 가능하니까. 70대 치매 노인은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가족들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 화가 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재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뭐 유치원 얘기만 들었는데 이런 중앙보호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태워가고 태워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경찰은 보호시설 관계자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가 열리자마자 지역 의원들이 잇따라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어도 시큰둥하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바뀐 모습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첫 정무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주호영 의원은 대구 취수원과 공항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취수원은 대구와 구미, 공항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가덕도를 재추진하는 부산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고 어느 정도 다 만족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다시 이걸 흔드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가덕도 공항을 견제하는 사이 국방위에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져오면 이제 국방부에서 또 조그마한 것도 시비를 걸어가 또 되돌려보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걸 원래대로 12월까지 이걸 확정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에 속한 강효상 의원은 대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언급한 데 이어 폭염도 재난에 포함해 대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거치며 일당 독점 구도가 양당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수세에 몰린 지역 의원들의 현안 챙기기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비리와 인권 침해로 얼룩졌던 대구시립희망원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석연찮은 사업 추진에다 직원이 여성 거주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1년간 4개 시설 원장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는데요. 그 실태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정신요양시설 원장이 지난해 8월에 만든 업무협약 계획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업체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뒤 희망원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희망원 원장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희망원 노숙인 시설의 거주인 한 명이 외출해서 복귀하지 않았지만 사흘이 지나서야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당뇨병을 앓던 거주인이 쓰러진 채 30분간 방치되는가 하면 여성 거주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희망원을 운영하는 전석복지재단은 정신요양시설 원장과 노숙인 거주시설 원장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대구시립희망원에 있는 4개 시설 원장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겁니다. 만 36년간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희망원을 운영하면서 작년 5월 30일에 수탁을 포기했을 때 대구시는 그때 민간위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했다면 지금 1년간 벌어지고 있는 인사 참사와 운영 실패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 않느냐.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석복지재단은 지난 5월 대구시와 언론의 매도를 견디지 못해 희망원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 법인 설립이라든지 또 조례 개정 등 기타 준비사항에 시간이 걸려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수하여 운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희망원의 조사단을 파견해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거주인을 몰래 촬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교구를 비판한 신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대교구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쇄신 의지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임성무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임 씨는 희망원 비리 문제를 다룬 한 방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대구대교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와 역대 군사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역사와 희망원 사태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교회의 쇄신과 또 반성을 촉구하는 신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복음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슬퍼요. 교구 비리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쇄신을 요구한 신자를 천주교회가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회 내부에 대한 이런 강경 대응은 조한길 대주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문건을 외부에 알린 정은규 monsignol을 정지시킨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온갖 인권 유린과 비리 등으로 얼룩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의 책임자인 신부에 대해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희망원 생활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 온 신부는 교구 내 주요 성당의 책임 신부로 복귀했습니다. 교구의 비리를 회개하고 밝히려고 했던 양심 있는 가톨릭 신자가 오히려 탄압을 받는 것들을 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금이라도 과오를 깨닫고 임 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스스로 쇄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그늘막에 의지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무더위에 지치고 판매 부진에 또 한 번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전통시장. 채소 장사를 하는 남철한 씨는 요즘 걱정이 가득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여놓은 채소가 상할까 봐 이리저리 확인하고 그날 판매할 정도의 물건만 조금씩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 만큼 양을 내가지고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계속 내놔 물건이 상이 안 돼요. 바로 앞 생선 가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냉방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인데 그래도 매출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없다고 봐야지. 그래도 그나마는 이게 고등어니까 어쩔 수 없이 손님들 늘 오기는 와도 전같이 많이 안 와요. 손님들이 많이 찾던 떡과 분식집.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손님을 기다리는 노점 상인들도 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더운데 40도가 되는 날씨에 누가 나오겠어요. 웬만하면 전부 다 마트로 다 돌려보고 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가 가장 힘들다는 또 다른 전통시장. 손님을 모으기 위해 시원하게 물 한 개를 뿜어주는 증발 냉방장치까지 설치했지만 손님을 불러 모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경기 불황까지 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체납과 전쟁을 벌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 체납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가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제도와 규칙을 바꿨더니 체납 징수율이 개선됐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까지 세금 52억 원이 체납된 진천군. 한 푼이 아까운 살림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끼리 머리를 맞댔더니 일부가 쉽게 해결됐습니다. 전체 체납금의 25%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같은 소액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각 사업부서는 내부 전산망으로 거래업체의 체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금 청구 시 체납 해결 전까진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출 업무를 하면서 구태에 우리가 일용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체납한 분들하고 우리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또 타시군과 달리 수의계약에도 납세증명서 제출을 강제하도록 아예 군 회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6개월 사이 13억 원의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금 가운데 1억 3천여만 원이 군청 곳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오른 징수율입니다. 직원 한 명이 확인해야 하던 일을 각 부서 담당이 나눠 한 덕분입니다. 각 실과 소무 담당들로 하여금 일일이 납세 증명서를 체크해가지고 이런 공조 체제를 하니까 그리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부서 간 공조로 일부 체납이 해결된 이 시책은 충청북도 정책 선진 사례 발표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인천공항과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을 연결하는 KTX가 폐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하루 평균 3,400여 명에 불과하고 공항철도 등 대체 교통수단이 충분하다며 인천공항 KTX를 폐지하겠다는 코레일안을 승인했습니다. 인천공항 KTX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경강선 KTX 운행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잠정 중단됐고 올림픽 뒤에는 차량 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인천공항 KTX는 지난 2014년 6월 개통해 경부선에서는 하루 12회 운행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 폐지로 생긴 여유 차량을 혼잡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국제공항 여객수가 2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대구국제공항 여객수는 198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이 올 상반기 9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대구공항 연간 수용 능력 한계치인 37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오늘 중국 장사시와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장사시는 대구시의 22번째 우호협력 도시로 추가됩니다. 장사시는 후난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140여 곳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20대 성장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우호협력 도시 체결을 통해 장사시와 기계, 자동차 부품,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P&J 케미칼이 구미 국가산업 5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P&J 케미칼과 구미시는 2020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하고 1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P&J 케미칼은 탄소 소재를 활용해 부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5공단의 도레이 첨단 소재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등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도립도서관에 이어 도립미술관과 박물관도 들어섭니다. 현재 공사 중인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은 연말에 완공됩니다. 경상북도는 도서관 인근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문화체육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를 임용합니다. 경상북도는 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출신의 권오열 씨를 재정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고 기재부 심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 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비료 공장에서 원료가 되는 가축 분뇨와 완제품이 이달 초 빗물에 섞여 서천 상류 소화천으로 유출돼 영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주시 순흥면의 이 업체는 가축 분뇨와 완제품 약 100톤을 비가림 시설이 없는 무허가 장소에 상당 기간 쌓아둬 사실상 분뇨 유출을 방치하고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주시는 이 업체에 영업정지 한 달을 명령하고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도로변 곳곳에서 백일홍이 피기 시작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평해읍에서 온정면 배감 온천에 이르는 12km 구간과 울진읍에서 덕구 온천에 이르는 구간에는 최근 들어 백일홍이 피기 시작해 올여름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배감 온천 구간은 지난 200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됐고 한국기록문화센터로부터 대한민국 최장 백일홍 꽃길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은행이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는 8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 내 영업점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생수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DGB 대구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모든 점포를 개방하고 본점 영업부 등 지역 거점 점포 20곳에는 별도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점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도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어젠 하늘에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이 다소 불었다면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우리 지역 폭염의 기세가 더욱 세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 36도, 안동 35도, 상주는 37도까지 치솟겠고 이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한낮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어제보다 자외선도 더 강하겠고요. 한여름인 만큼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최대한 바깥 외출은 삼가시고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수분 섭취와 함께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5도, 영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6도, 영천 3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3도, 구미 2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상주 37도, 구미 36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3도, 의성도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5도, 의성 37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지역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